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하면 왼쪽에 이런 그림이 보이는데요. 네페르타리의 카르투시가 보이고요. 그 옆에는 코브라가 있습니다. 근데 좀 손상이 돼서 잘 안 보이니까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긴 좀 더 잘 보이니까 자세하게 보면요. 먼저 카르투시 위에 이렇게 깃털 모양의 왕관이 있는데 이거는 더블 플럼이라고 부르고요. 두 개의 깃털 사이에 태양이 있죠. 그리고 이 밑을 보시면 금을 상징하는 상형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상징하는 상형문자와 왕관 사이에 이렇게 네페르타리의 카르투시가 있어서 네페르타리가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카르투시를 지키고 있는 뱀의 이름은 와지트입니다. 옆에 상형문자 보이시죠? 와지트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브라가 쓰고 있는 왕관을 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왕관의 이름은 데슈레트입니다. 이 붉은색은 사막 지역을 뜻하는 거고요. 하 이집트를 통치하는 파라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코브라하고 데슈레트 왕관 모두 하 이집트의 상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앞으로 가서 다시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하고 많이 비슷한 구성인데 이제 뱀이 한 마리 더 붙었죠? 그래서 카르투시 오른쪽으로 뱀이 한 마리 더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상형문자를 보면 네케베트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전 영상에서 네케베트 보셨죠? 독수리였는데 제 생각에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브라로 표시를 하고 대신에 이렇게 위에다가 네케베트라고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뱀이 쓰고 있는 왕관이 아까 봤던 붉은색의 왕관하고 좀 다르게 생겼죠? 이 왕관은 세켐티라고 하는데 보면은 빨간색이 하 이집트의 왕관하고 하얀색 상 이집트의 왕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형태인데요. 그래서 상하 이집트를 통치하는 파라오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이거 주목해야 될 그림입니다. 화면에 잘려서 다 나오진 않는데 이 카르투시와 두 마리의 코브라가 그려진 그림 아래 이렇게 연꽃을 형상화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반대쪽을 보면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래쪽에 파피루스가 그려져 있죠. 파피루스는 하 이집트를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연꽃하고 지금 보이는 파피루스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사후 세계관은 몇천 년 동안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입니다. 죽으면 서쪽에 있는 저승으로 가야 되고요. 가서 오시리스의 심판을 받아야 영원히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무조건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무덤의 평면도를 다시 한번 보면 약간 비틀어지긴 했지만 관이안치된 묘실이 이렇게 북쪽에 있습니다. 이거 얼핏 보면은 고대 이집트의 죽음의 세계관하고 위배되는 것 같죠? 근데 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걸로 당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지형적 한계는 공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정의해서 극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봤던 평면도의 방위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관이안치된 묘실이 북쪽에 있고요. 입구는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 이렇게 방위가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통로에서 왼쪽에서 봤던 그림, 이 그림은 상 이집트를 상징한다 그랬죠? 연꽃. 상 이집트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서쪽이 아니고 남쪽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통로 오른쪽에 있던 벽화, 이거 파피루스죠? 이건 하 이집트를 상징하고요. 하 이집트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쪽이 아니고 북쪽이 됩니다. 그럼 아래쪽은 남쪽이 아니고 동쪽이 되겠죠? 근데 사실 여기가 동쪽이라는 힌트는 우리가 처음 영상에서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거 해가 떠오르는 양옆에 이시스와 네프티스의 바가 있는 그림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곳이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구가 동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위에는 북쪽이 아니고 서쪽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보시면 이제 묘실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세계관하고 전혀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혹시 상하 이집트하고 남쪽 북쪽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집트 지도를 보시면 나일강이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그래서 나일강 상류 쪽에 있는 이집트가 상 이집트고요. 이게 남쪽에 위치하는 거고 나일강이 하류 쪽에 위치한 하 이집트가 북쪽에 상징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벽화로 공간을 재정의해서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죽음에 대한 세계관을 계속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재정의하는 건 우리가 이미 처음에 봤습니다. 천장에 그려진 밤하늘의 별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 네페르타리 무덤 안은 바깥이 실제로 낮이든 밤이든 항상 이 공간은 밤이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시간이다 라고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무덤의 벽화는 단순히 예쁘게 무덤을 치장하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심오한 가치관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통로 왼쪽에 뒤쪽을 보면 이렇게 세르케트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완전히 같진 않지만 우리가 초반에 부속실에 들어가면서 봤던 그 세르케트가 했던 말과 비슷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살짝 다르긴 한데 그동안 계속 봐왔던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혼자서 해석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것과 대칭해서 이 반대편에는 이렇게 네이트 여신이 그려져 있고 역시 지난번에 봤던 것과 같이 비슷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직접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진행해 보면 통로를 살펴볼 건데 이게 통로가 좁아서 한 화면에 잘 안 잡혀가지고 보기가 힘든데 이 통로의 벽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벽감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에는 여러 명의 여신에게 봉양하는 네페르타리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날개 달린 뱀이 장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는 아누비스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누비스가 한 말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써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기준으로 앞에 쪽이 첫 번째 아누비스가 한 말, 그리고 아누비스 그림 주변으로 이렇게 두 번째 아누비스가 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이시스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뒤로 이시스가 한 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벽감의 내용만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벽감의 제일 오른쪽을 보면 네페르타리가 뭘 받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위로 수식어들이 있는데 대부분 익숙한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보실 텐데 여기 중간에 못 보던 수식어가 좀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매력의 주인, 사랑의 달콤함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이게 되게 생뚱맞습니다. 이게 죽음과 관련돼서 되게 진지한 내용의 그림들이 있는데 수식어가 뜬금없이 붙어있는 거 보면 이거는 서기가 좀 장난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네페르탈리의 공식적인 수식어라면 다른 이전 부분에서도 등장을 했을 텐데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걸 보면 서기가 좀 장난을 쳤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옆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라의 형상을 주었다.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라와 같은 영혼을 주었다. 다 등장했던 말이죠. 이 말은 누가 했냐면 하토리 여신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함께 여기 보시면 하토리 여신, 테베의 우두머리, 하늘의 주인, 모든 신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옆으로 가면 이번에는 세르케트 여신이 또 등장하고 있죠. 자, 뭐라고 써 있냐면 말하기를 나는 너의 아버지 라와 같은 영혼을 주었다.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세르케트, 하늘의 주인, 성스러운 땅의 주인. 자,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없죠. 다 한 번씩 등장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더 왼쪽으로 가면 이제 팔에 날개가 달린 이 여신은 머리에 마트 깃털을 꽂고 있습니다. 이거 마트 여신이겠죠? 이 마트 여신이 뭐라고 했냐면 라의 딸, 성스러운 땅의 주인 마트 여신이 말하기를 그녀가 그녀의 딸을 보호한다. 그래서 그녀의 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네페르타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마트 여신인 네페르타리를 보호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벽감을 보면 이게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가는 지형을 잘 활용해서 제일 오른쪽에는 서서 경배하는 네페르타리를 배치하고 이제 왼쪽에는 앉아있는 여신들을 배치하는데 참 미적 감각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벽면을 보면 거의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페르타리가 서서 경배하고 있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아까 봤던 하토르와 같이 소의 뿔하고 태양 원반을 머리에 얹고 있는데 머리 장식이 아까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냐면 이시스고요. 여기 보시면 이시스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 문장 자체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말하기를 너에게 준다. 말하기를 라와 같은 영혼, 위대한 이시스, 신의 어머니, 하늘의 주인, 모든 신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써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옆으로 가보면 이번에는 네프티스죠. 여기 뭐라고 간단하게 써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석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 안 하고 넘어가고 역시 제일 끝에는 이렇게 반대쪽 면에서 봤던 것처럼 마트 여신이 앉아있고요. 그리고 써있는 상용 문자의 내용도 특별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벽감을 봤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글자가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